러닝할 때 주의해야 할 질환 알려드릴게요. 성균관의대 강북 삼성병원 재활의학과 박철현 교수님의 수업입니다. 앞서 말씀해 주셨듯이 날씨가 좋아지면서 러닝을 즐기는 분들이 정말 많아졌습니다.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날씨가 따뜻해지고 달리는 분들이 늘어날수록 제 진료실은 더 바빠지고 있습니다. 의욕이 앞서 준비 없이 무작정 뛰었다가 무릎이나 발목에 탈이 나서 병원을 찾으시는 분들이 부쩍 늘었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얼마 전 50대 여성 환자 한 분이 저를 찾아오셨습니다. 이분이 날씨도 따뜻해졌으니 달리기를 해볼까 하는 마음으로 의욕 넘치게 시작하셨다가 무릎에 욱신거리는 통증이 생기기 시작했고 나중에는 밤에 잠을 이루기 어려울 정도로 통증이 심해졌다고 합니다. 이후에는 계단을 내려가는 것도 힘들어지고 결국 일상생활까지 불편해지면서 병원을 찾게 되신 겁니다. 검사 결과 무릎에 근골격계 질환이 발생한 상태였습니다. 달리기가 건강에 좋은 건 맞지만 무작정 뛰게 되면 오히려 다리에 무리가 갈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은 제가 근골격계, 특히 무릎과 발을 지키면서 안전하고 건강하게 달릴 수 있는 예방법에 대해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근데 여러분들이 보이실지 모르겠지만 우리 박 교수님 하체를 여기서 딱 보니까요. 네. 박 교수님은 절대 이렇게 하체에서는 질환이 없으실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 뿌리 깊은 나무 같아요. 네, 여러분들도 오늘 강의를 듣고 예. 따라 하시면 저처럼 될 수가 있습니다. 야, 좋다, 좋아. 알겠습니다. 저도 집중해 보겠습니다. 네. 자, 해주시죠. 그런데 달리기를 하는 분들이 혹시 가장 많이 다치는 곳은 어디인지 아시나요? 제가 요새 많이 뛰니까 주변에서 지인분들이 이런 얘기 많이 하세요. 너 도가니 조심해야 된다. 무릎 다치면 안 된다. 이런 얘기 많이 하는데 진짜 무릎 아프신 분들이 많으신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바로 무릎입니다. 여러 연구를 보면 러닝 관련 부상 중 가장 높은 빈도를 차지하는 게 바로 무릎 관절입니다. 달리기를 하면 한 발이 땅에 닿을 때마다 자기 체중의 약 3배 이상의 힘이 무릎 관절에 전달됩니다. 체중이 약 60kg인 분들이라면 한 발 디딜 때마다 180kg 이상의 힘이 무릎에 쿵 가해지는 것입니다. 한두 번이면 괜찮지만 이게 수천 번, 수만 번 반복되면 무릎 관절 속 연골이 닳거나 아니면 주변 힘줄에 무리가 오면서 무릎 통증이 생기는 것입니다. 근데 그러면 진짜 무릎 질환이 생긴다는 거예요? 어떤 질환이 생기는 거예요? 네, 우선 저희가 알아야 될 질환 첫 번째 질환은요. 바로 슬개대퇴 통증 증후군입니다. 이름 어렵다. 슬개대퇴 통증 증후군. 통증이 있네요. 네, 흔히 러너스니 달리는 사람의 무릎이라고 불리기도 합니다. 이름처럼 달리기를 하는 분들에게 아주 흔한 질환입니다. 다들 무릎 앞쪽을 한번 만져볼까요? 네. 무릎 앞쪽을 보면은 동그란 뼈가 하나 만져지시죠? 예. 그게 바로 무릎뼈입니다. 이 무릎뼈와 그 위에 이제 허벅지뼈 사이에서 마찰이 생기면서 통증이 생길 수 있는 것입니다. 달릴 때 무릎을 반복적으로 이제 구부렸다 폈다 하면서 무릎뼈가 제자리에서 잘 안 움직이고 한쪽으로 이제 쏠리게 되면 마찰이 생겨서 병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질환은 특히 계단을 오를 때나 무릎 앞쪽이 뻐근하고 오래 앉아 있다가 일어서면 무릎이 뻑뻑한 느낌이 납니다. 영화관에서 오래 앉아 계시다가 일어서면 무릎이 뻣뻣하실 때가 있으시죠? 이제 그런 느낌이 평소에도 자주 반복되는데 특히 운동 후에 심해지는 질환입니다. 보통 하루 이틀은 괜찮지만 증상이 일주일 이상 넘어간다면 병원에 오셔서 검사를 하셔야 됩니다. 근데 그 러너스 니라고 할 정도면 달리기를 하면 무릎 관절에 안 좋은 거 아니에요? 아니 진짜 관절이 닳고 막 그런 건 아닐까요? 그 걱정도 살짝 했는데. 예.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적절한 달리기는 오히려 무릎 관절 건강에 도움이 된다는 연구 결과들이 많습니다. 퇴행성 무릎 관절염 초기인 분들 역시 오히려 적절한 운동은 무릎 관절 건강에 도움이 됩니다. 하지만 문제는 무리한 달리기인데요. 특히 이미 퇴행성 무릎 관절을 진단받은 분 중에서 달리기를 해본 적이 없는 분들이 요즘 달리기가 유행이라고 해서 갑자기 무리하게 달리거나 거리를 늘리거나 속도를 확 올린다면 이미 약해져 있는 무릎 관절 속 연골이 염증이 확 올라오면서 퇴행성 관절염을 악화시킬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본인이 가능한 정도에서 운동을 시작해야 되는데 이게 무리하게 되면 무릎이 오히려 안 좋아질 수 있다는 말인 거죠. 맞습니다. 이때 이제 무릎에는 기능 한도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이 기능 한도는 쉽게 말해 내가 감당할 수 있는 운동 범위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이 범위 안에서 운동을 하면 무릎에 도움이 되지만 그 범위를 넘어서는 무리한 운동은 오히려 관절에 손상을 유발시킬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지금 내 기능 한도가 좀 낮은 상태라면 걷기, 실내 자전거, 가벼운 조깅 정도는 괜찮지만 계단을 오르거나 하는 강도 높은 운동을 하면 무릎이 손상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한도 내에서 안전하게 꾸준히 운동을 계속 하다 보면 어느새 내 무릎 기능 한도가 점차 늘어나게 돼서 처음에는 힘들었던 계단 오르기나 테니스 같은 운동도 잘 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러니까 개인적으로 이게 다 다르다는 건데 그러면은 내 무릎 기능 한도는 어떻게 알 수 있는 건가요? 예, 무릎 기능 한도를 넘어가면 신호를 줍니다. 초기에는 무릎 통증, 수심, 시린 증상 등으로 경고 신호를 줍니다. 이때는 강도를 약간 줄이거나 하루 이틀 휴식하면 대부분 좋아집니다. 하지만 밤에 잠에서 깰 정도로 무릎이 아픈 경우나 아니면 무릎이 심하게 붓거나 열감이 느껴지는 경우 아니면 무릎을 구부리고 펼 때 날카로운 통증과 함께 힘이 빠진다면 이런 신호가 나타난다면 달리기를 당장 멈추고 병원에 오셔서 치료를 받아야 합니다. 특히 슬개대퇴 통증 증후군 같은 경우는 초기에 오시면 물리치료만으로도 충분히 좋아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만약 참고 계속 뛰신다면 무릎 관절 속까지 손상이 갈 수 있으니 너무 오래 참지 마시고 일찍 오셔서 치료받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아프면 일단 병원에 가셔서 치료를 받아라. 무리하지 말아라. 이게 중요한 것 같고 무릎 말고도 또 다른 데 생길 수 있는 질환이 있을까요? 뛰다 보면은? 네,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아킬레스건염과 족저근막염입니다. 첫 번째로 아킬레스건은 종아리에서 이제 발 뒤꿈치까지 이어진 이제 굵고 튼튼한 힘줄로 우리가 걷거나 뛸 때 발을 밀어내는 힘을 만들어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런데 평소에 운동을 안 하시던 분이 갑자기 달리기를 시작하거나 준비 운동 없이 무리하게 뛰게 되면 이 부위에 염증이 생기기 쉽습니다. 특히 아침에 첫 발을 디딜 때나 계단을 오를 때 발 뒤꿈치가 뻣뻣하고 아프다면 아킬레스 건염을 의심해 봐야 됩니다. 이럴 때는 무리하게 운동을 이어가기보다는 잠시 쉬면서 얼음찜질로 통증을 가라앉히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족저근막염입니다. 족저근막염은 발바닥에 이제 오목한 아치를 지탱해주는 섬유띠로 우리가 달릴 때마다 발바닥에 오는 충격을 마치 스프링처럼 튕겨내고 흡수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런데 만약에 이제 여러분이 달리기를 하고 싶은데 발에 맞지 않은 얇은 신발을 신고 장시간 딱딱한 아스팔트 위를 오래 뛰시면 어떻게 될까요? 아프겠죠 일단. 예, 무리 되겠죠. 예. 네, 맞습니다. 이 스프링, 즉 족저근막이 견디다 못해 미세하게 찢어지면서 염증이 생기는 겁니다. 이것이 족저근막염입니다. 증상은 아킬레스건염과 마찬가지로 아침에 일어나서 첫 발을 디디는 순간 발 뒤꿈치 쪽이 굉장히 아플 수 있습니다. 걷다 보면 괜찮아지는 것 같다가도 오후에 다시 아파지는 게 특징입니다. 그러면 이런 증상 나타나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네, 일단 무리하게 걷거나 달리는 걸 당장 멈추고 발바닥을 쉬게 해주셔야 합니다. 그리고 쉴 때 발바닥 밑에 이제 테니스 공이나 아니면 둥근 유리병을 놓고 앞뒤로 발바닥을 살살 굴리면 뻣뻣하게 굳어있던 족저근막이 부드럽게 마사지되면서 통증을 가라앉히는 데 아주 큰 도움이 됩니다. 그러면 이런 질환들을 만나기 전에 좀 예방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알려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 가장 중요한 질문입니다. 이러한 질환을 예방할 수 있는 운동들이 있습니다. 이제 첫 번째 운동은 바로 대퇴사두근 강화 운동입니다. 대퇴사두근, 그러니까 이제 허벅지 앞에 있는 허벅지 근육은 무릎으로 가는 이제 엄청난 충격을 흡수해주는 천연 쿠션의 역할을 하고 또 관절을 꽉 잡아주는 안전띠 역할을 해서 무릎 관절에 이제 수호신이라고 부릅니다. 이 수호신 근육이 부실하면 달릴 때 그 충격이 고스란히 무릎 관절과 연골로 가서 각종 무릎 질환이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이 근육을 안전하고 정확하게 키워주는 근력 운동이 가장 중요합니다.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박철규 아나운서님 한번 예. 도와주시겠어요? 제가 또 뭐 한 허벅지 하지 않습니까? 예, 직접 또 보여드려야죠. 네, 먼저 허벅지가 또 수호신이라고 하니까 어떻게 하면 되죠? 앉아주시겠습니다. 네, 앉아요. 네, 이렇게 앉아주시고 운동하고자 하는 다리는 이렇게 길게 펴시고 반대쪽 다리는
무릎을 좀 굽힙니다. 그리고 이러한 동글하게 이제 말아놓은 수건을 운동하려고 하는 무릎 아래로 살짝 집어넣습니다. 그리고 몸은 안정되게 이제 손으로 약간 지탱을 해주고요. 이런 상태에서 우리 대퇴사두근, 이 근력 강화를 시키기 위해 무릎을 수건 바닥 쪽으로 강하게 눌러줍니다. 그러면 발목이 살짝 들리면서 올라가게 되는데요. 이때 발목을 몸 쪽으로 살짝 당겨주고 10초간 이제 다리 힘을 강화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10초 힘을 주고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풀어주면 이제 한 번이 되는 것이고요. 이것을 15번에서 20번 4세트를 하면은 운동이 완성이 됩니다. 좀 느껴지시나요? 오, 근력이? 네네. 오, 그냥 가만히 있는 것 같은데 힘이 들어가요? 이게 허벅지에 지금 힘이 들어가거든요. 아, 이걸 보여드려야 되는데 이것도 허벅. 야, 이렇게 지금 보이나요, 제가? 아, 예. 이게 근데 수건을 깔아야 되는 이유가 있는 거죠. 예, 수건을 깔아야 이 저항성 운동이라고 그래서 근력의 더욱 대퇴사두근에 집중해서 힘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훨씬 더 효과적으로 운동을 할 수 있습니다. 오, 근데 진짜 수건 하나만 있으면 방바닥에 앉아서 이렇게 운동이 되네요. 네, 맞습니다. 특히 이제 고령에 무릎 관절이 안 좋으신 분들이 하기에 더 좋은 운동이고 만약에 운동을 하다가 고관절이 아프거나 이제 골반이 불편하면은 누워서 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래도 아프다면은 그때는 병원에서 진료가 필요하겠습니다. 주의하시면서 운동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러게요. 예. 네. 네, 좀- 다음은 두 번째 운동입니다. 한번 일어나 주시겠습니까? 네. 네, 이번에는 이제 발 질환을 예방하는 종아리 근력 강화 운동입니다. 네, 발을 약간 어깨 너비로 넓히시고 네. 이제 손은 박철기 원래 아나운서 너무 뒤 보여요. 저 좀 옆으로 좀 주세요. 아, 예. 반대로 예. 반대로. 네, 이쪽으로, 네, 좋아요. 이쪽으로. 아, 예. 그리고 이제 의자 고정된 의자나 이제 벽을 잡고요. 이제 예를 들면 손을 이렇게 잡으시면은 이 상태에서 운동을 시작하는 것입니다. 뒤꿈치를 천천히 3초 동안 들어 올립니다. 쭉 들어 올리시고요. 그 다음에 천천히 다시 내리셨다가 다시 쭉 들어 올리시고 이제 올린 상태에서 5초에서 10초를 유지하는 겁니다. 이거 힘들겠다. 이 운동을 15번에서 20번을 4세트를 시행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오, 종아리 근육 빡 올라오는데요. 네, 이 운동은 종아리 근육뿐만 아니라 이 고관절, 골반, 엉덩이 근육도 강화시키기 때문에 특히 고령 어르신들 분께서 이제 낙상을 예방할 수도 있고 또 앉았다 일어날 때 생기는 기립성 저혈압 이러한 어지러운 증상도 예방할 수 있기 때문에 혈관, 근육 둘 다 잡을 수 있는 아주 의미 있는 효자 운동이 되겠습니다. 이야. 앉아서 아침마당 보시는 분들은 방금 운동하시고 서서 보시는 분들은 지금 이거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아니 저게 운동이 되는 게 보이는 게요. 제 뒤에서 박철규 아나운서 뒤에 허벅지부터 막 흔들리는 게 힘 들어가는 게 보여요. 예. 들어갈게요. 네, 감사합니다. 네. 아이고. 자, 강의 마무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예, 아무리 좋은 운동도 아무리 좋은 달리기도 내 몸에 맞게 안전하게 하시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달리러 나가기 전에 오늘 배운 대퇴사두근 운동, 뒤꿈치 들기 운동을 TV 보실 때 틈틈이 같이 해보세요. 이 두 가지 운동만 꾸준히 해주셔도 올봄 관절 건강은 끄떡 없으실 겁니다. 네. 건강해지려고 시작한 달리기가 여러분의 일상에 건강과 따뜻한 봄날을 선물할 수 있도록 오늘 말씀드린 내용 꼭 실천해 보시길 바랍니다. 네, 실천해서 우리 교수님 감사합니다. 같은 하체 만들 거예요. 네. 그러게요. 이렇게 달리기 할 때 주의해야 될 질환에 대해서도 알려주셨는데 보라님께서는 요즘 뱃살이 많이 늘어서 공원에서 달리기를 시작했는데요. 오른쪽 무릎이 붓고 아파서 다른 운동까지 못하게 됐습니다. 무릎 정말 중요한 걸 새삼 느끼게 됐어요. 라고 하셨고요. 달리기 유행이라고 해서 저도 하려고 했는데 오늘 강연 들으니까 주의해서 잘해봐야겠어요. 앞서 알려주신 슬로우 조깅으로 무리 안 가게 해볼게요 라는 신데렐라 대박님의 댓글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질문이 하나 있는데요. 달릴 때 무릎 보호대를 착용을 하면 무릎 질환 예방에 도움이 될까요? 라는 질문이거든요. 요거 하시고 뛰시는 분들 진짜 많으시죠. 저도 네. 무릎 보호대 하고 뛰거든요. 이게 도움이 되나요? 네, 좋은 질문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도움이 됩니다. 무릎이 좀 불안하거나 가벼운 통증이 있을 때 일시적으로 하시면 안정감이 느껴집니다. 그래서 초기에 달리기를 할 때 불안하면 써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장기적으로 보호대를 너무 오래 의존하시면 절대 안 됩니다. 밖에서 보호대가 무릎을 계속 잡아주면 정작 보호대가 누르고 있는 내 몸의 근육들은 내가 일을 안 해도 되네 하고 게을러져서 오히려 훌쩍 약해져 버립니다. 가장 중요한 건 보호대 대신 내 몸의 천연 보호대인 앞 허벅지 근육, 대퇴사두근을 튼튼하게 키우는 것입니다. 내 근육이 강해지면 보호대 없이도 무릎이 거뜬하게 버텨주니까요. 만약 보호대를 했는데도 계속 아프다면 그건 무릎에 이미 다른 문제가 생겼다는 뜻이니 반드시 참지 말고 병원에 오셔야 합니다. 알겠습니다. 무릎 보호대도 그러면 나중에 돼서는 조금씩 안 쓸 수 있도록 해봐야겠네요. 네, 알겠습니다. 빼고 해요 이제. 예, 한번 해볼게요. 네. 네, 교수님 같은 허벅지를 위해서. 알겠습니다. 두 번째 강의 잘 들었습니다. 네.